카메라 회사들은 다양한 라인업의 카메라를 제작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두루두루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표준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소니에서는 α7 마크4, 캐논에서는 R6 마크2가 있죠. 이 두 카메라 중에 어떤 카메라를 구매해야 할까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고요. 저 같아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형 카메라 라인업은 상업용 카메라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상업용 카메라에 대해 생각하는 기준, 표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카메라가 이 표준형 라인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환경에서 약간의 유불리 정도는 있더라도 그것이 불편하다거나 못 쓰겠다거나 이러한 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특정한 상황에 조금 더 맞는 카메라는 있을 수 있겠죠. R6 마크2와 α7 마크4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떤 차이를 느꼈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카메라는 무엇일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카메라를 번갈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성격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기본은 해주었지만 더 괜찮은 환경이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R6 마크2가 강점을 드러내는 환경을 생각해 보자면 인물 핸드헬드 슬로우 모션 촬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R6 마크2가 손떨림 보정 능력도 좋고요. 리드아웃 속도도 빠르고 4K 60프레임이 논크롭으로 촬영이 되고 C로그3로 촬영했을 때 피부톤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디테일한 것들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카메라에 맡기고 촬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결과물을 쉽게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이어서 α7 마크4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자유로운 커스텀, 사용자화, 다양한 촬영 옵션, S로그3의 부드러운 대비,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높은 관용도, 그리고 크게 부족함 없는 기능들까지 특정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여러 환경을 넘나들면서 두루두루 많은 곳에 사용하기에 괜찮더라고요. 전반적으로 R6 마크2 같은 경우는 작업 효율에 집중을 한 느낌이었고요. α7 4 같은 경우는 범용성과 유연성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느꼈는지 차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화질, 사실 화질이야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든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상업용 카메라고 화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카메라들이죠. 오히려 화질보다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체감이 되었던 것은 일단 리드아웃 속도. R6 마크2의 리드아웃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현 시점 다른 회사 미러리스들과 견주어 봐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한다고 보고요. 이런 장점 덕분에 특히나 슬로우 모션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2배 슬로우 모션을 걸면 이 리드아웃 속도가 느릴 때 울렁이는 것이 더 크게 체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R6 마크2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 있었고요. 물론 α7 4 같은 경우도 60프레임을 촬영하면 크롭이 되기 때문에 더 좁은 영역만 사용하기 때문에 리드아웃 속도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 4K 60프레임이 크롭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광각 촬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1.5배 크롭이 된다는 것은 결과물도 그만큼 확대가 된다는 것이니까 내가 만약에 2470 렌즈를 사용한다면 크롭으로 촬영을 했을 때 환산 3,500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광각 촬영이 많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렌즈를 준비하시거나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심도 표현의 자유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이 덜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로 α7 4를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를 느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크롭이 된다고 해서 화질적인 손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끼지도 않았고요. 코덱이나 촬영 옵션 같은 경우도 상위 카메라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까지는 아니었고 되면 좋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K 60프레임이 필요한데 소니 카메라를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 S3 정도는 봐야 하죠. 가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R6 마크2가 앞서 말한 장점, 손떨림 보정 좋고 리더우 속도 빠르고 논크롭에 인물톤까지 좋으니까 인물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메인이 마크4고 실제로 인물 핸드헬드 촬영도 마크4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크4 사용자분들 너무 서운해하진 마시고요. 다만 4K 60프레임 크롭 유무는 결정적인 구매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당장 이 두 카메라 중에 구매를 해야 하는데 4K 60프레임 논크롭이 필요하다면 어쩌겠습니까? R6 마크2를 구매해야죠. 이어서 동영상 촬영 스펙도 좀 들어가 보자면 R6 마크2 같은 경우는 외부 HDMI 출력을 이용해서 6K 60프레임 로우 동영상 녹화를 지원합니다. 안 써봤어요. 사실 개인 상업에서는 4K 로우만 하더라도 충분히 무거운 코덱이거든요.
당연히 좋은 기능인데 적어도 이 카메라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6K 로우 출력이 커다란 1순위 구매 이유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애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고민 자체를 안 하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4K 10비트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이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색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캐논이 확실히 i6 마크2가 인물 촬영하기에 좋은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7 4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제작한 동영상 중에 최근 들어서 피부톤이 괜찮다, 피부톤이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마크4나 FX30으로 촬영을 한 뒤에 후반에서 색을 한번 잡아준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니 카메라들도 어지간해서 잘 잡는데 제가 느끼기에 캐논과의 차이라면, 캐논 같은 경우는 촬영하고 원본을 봤을 때 이미 잘 잡혀 있고, 소니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를 잘 깔아주기 때문에 보정을 하면 잘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신다면 사실 뭐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피부톤에 대해서 문제를 겪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두 카메라로 로그 촬영을 해봤을 때 같은 화이트 밸런스로 놓고 촬영을 하더라도 캐논 인물톤이 훨씬 더 하얗고 화사하게 나와요. 그리고 붉은색도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피부의 느낌 자체는 알파7 4가 더 투명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도 로그의 대비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i6 마크2가 좋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 특히 뭐 예산적인 효율을 더 늘려준다면 i6 마크2가 확실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알파7 마크4를 써서 그런 피부톤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마크4의 피부톤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저도 대부분의 촬영에서 소니 카메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집중할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인물 촬영에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소프트 스킨입니다. 물론 이 소프트 스킨의 중요도는 어떤 촬영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반인 인터뷰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피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나름의 차별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메이크업을 따로 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소프트 스킨의 유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결정적인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좋은 피드백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그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각 회사들의 공식 설명을 보면 S로그3 같은 경우는 최대 15스탑 이상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고, C로그3 같은 경우는 최대 12스탑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3스탑이 적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12스탑 정도면 두루두루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막상 둘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로그의 특성 차이가 꽤나 적지 않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S로그가 확실히 마진을 더 가져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대비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반면에 C로그3 같은 경우는 대비와 채도가 강하고 개성이 좀 있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S로그와 캐논의 C로그2 같은 경우는 시네온 로그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후보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비와 채도가 낮고 관용도가 좋습니다. C로그 그리고 C로그를 기반으로 한 C로그3 같은 경우는 작업 효율을 초점을 두었고 캐논 설명으로는 IT709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쉽고 대비와 채도가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더라도 정말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C로그3는 여러모로 S로그보다는 소니의 S시네톤과 그 목적이 더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S시네톤과의 차이점이라면 일단 로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용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S시네톤과는 달리 i6 마크2에서 C로그3는 무조건 10비트로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높고요. 추가적인 활용 방법으로는 캐논에서 지원하는 공식 LUT를 통해서 HLG라든지 PQ라든지 다양한 출력 옵션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로그3와 S로그는 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느꼈고요. 다만 둘 다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분들이라면 이미 잘 골라서 사용을 하고 계시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S로그 같은 경우는 후보정을 했을 때 포텐이 제대로 터지고요. 부드러운 대비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조금 더 좋은 관용도를 가지고 있다. C로그3 같은 경우는 빠른 작업 효율에 초점을 두었고
대비와 채도가 강하면서 피부톤이 잘 잡혀있다. 그런데 실제로 둘을 1대1로 비교를 하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루두루 사용하기엔 둘 다 괜찮습니다. S로그의 부드러운 대비와 관용도냐, C로그3의 작업 효율과 인물 톤이냐, 여기서 취향이 조금 갈릴 것 같네요. 이어서 로그 밖에 다양한 촬영 옵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는 바디 안에서 S로그 2, 3, 시네톤이나 시네 1, 2, 3, 4, HLG 다양한 촬영 옵션을 지원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코덱이나 전속률 옵션을 꽤나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잘 활용을 한다면 작업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특히 SC네톤이 적당한 DR과 부드러운 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았어요. 저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메리트가 꽤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R6 마크2 같은 경우에서는 바디 내에서 C로그3 그리고 PQ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캐논의 공식 LUT를 통해서 다양한 출력에 대응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코덱과 옵션, 전속률 선택지가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용량 효율이나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인물 위주의 촬영이라면 R6 마크2 조금 더 두루두루 넓은 환경에서 사용할 때에는 알파7 마크4, 정확히는 S로그3가 괜찮았어요. 물론 여전히 사용하자면 어떤 카메라든 잘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카메라의 모든 기능들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조작성에 대한 차이도 꽤나 많이 느꼈어요. 특히 동영상에서는 그때그때 빠르게 접근해야 하는 설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커스텀 키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코덱이라든지 전속률이라든지 제브라 패턴 같이 여러가지 촬영 보조 도구, 이런 것들을 세팅하다 보면 알파7 마크4가 괜찮더라고요. 사실 R6 마크2도 커스텀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고 설정할 수 있는 항목도 많긴 한데요. 사실 그걸 넘어서 더 디테일한 레벨 값을 조절한다거나 방식을 변경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메뉴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는 일단 커스텀 다이얼도 기본적으로 4개가 있기도 하고요. 방향키 버튼도 휠과 클릭이 모두 되면서 또 거기에 각자 커스텀 키를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커스텀을 해보면 정말로 설정에 있는 거의 모든 항목들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부족하다면 펑션 메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12개의 메뉴를 할당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설정 안에서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도 하나하나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브라 패턴 같은 경우도 IRE를 1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으면서 그 범위 또한 1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기능 지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R6 마크2가 폴스 컬러를 지원하고 제브라 패턴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있는데, 커스텀의 자유로움 그리고 순간적인 조작성에 있어서는 알파7 마크4가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장르를 넘어다니면서 촬영을 할 때에도 그때그때 사용자 사용 환경에 맞는 세팅을 해서 커스텀을 하기 좋고요. 그리고 멀티캠을 여러 대 세워두고 촬영하는 환경에서도 소니 카메라들은 인터페이스가 정말 거의 똑같거든요. 커스텀 설정을 해두고 현장에서 빠르게 변경을 하거나 하기가 좋았습니다. 이러한 조작성에 관련한 것들이 현장에서 적지 않은 효율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구매 이유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특정한 기능을 지원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편의성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체감은 되지만 없다고 해서 촬영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촬영 편의성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4K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용량 문제죠. 적절한 정보량과 용량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 두 카메라 모두 4K 60프레임 422 10비트 촬영을 지원하고요. 4K 60프레임 기준으로는 R6 마크2가 최대 340Mbps,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는 최대 200Mbps의 전속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인트라 코덱을 제외하면 모든 코덱을 V30급 메모리 카드로 촬영을 할 수가 있지만, 캐논 같은 경우는 IPV 표준으로 4K 60프레임을 촬영하려면 V60급의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보더라도 캐논이 전반적으로 용량이 높은 편이고요. 4K 60프레임 최저 옵션을 생각해 봤을 때도 소니 같은 경우는 420 10비트 45Mbps를 지원하지만 캐논은 IPV 라이트를 사용해도 170Mbps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알파7 마크4가 선택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용량을 할당해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적은 용량으로 괜찮은 화질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최소 용량으로 보통 촬영을 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도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많은 촬영들에서 최소 용량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10피트 동영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촬영이 너무 작고 예산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용량적인 타협이라는 부분에서 알파7 마크4가 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 옵션에서 이 바디들이 사이좋게 하나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소니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에서 HEVC 기반의 코덱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프레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H264 코덱으로 촬영을 해야 하고요. 24프레임과 60프레임에서만 H264나 265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K 60프레임 8비트 최소 용량으로 촬영했을 때는 캐논이나 소니나 그렇게 크게 용량이 벌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R6 마크2 같은 경우는 C로그를 선택해야만 10비트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상급기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이 밖에 촬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알파7-4는 422 10비트의 인트라 녹화를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알파7-4의 인트라 코덱이나 R6의 로우 출력이나 조금 그사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쯤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 주시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고 이 코덱과 전속률에 관련된 이야기는 예산과 직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타 기능적인 차이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후딱 넘겨버릴게요. 먼저 LCD R6 마크2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소니도 촬영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음으로 메모리 카드 알파7-4 같은 경우는 CF 한 장에 SD 한 장 또는 SD 카드 두 장을 사용할 수 있고요. R6 마크2 같은 경우는 SD 카드만 두 장 들어갑니다. 참고로 메모리 관련 이야기는 다른 영상 만들어뒀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배터리 두 카메라 모두 4K 30프레임 기준으로 1시간 30분 무리 없이 촬영 가능합니다. 다만 배터리 표시가 알파7 마크4는 퍼센테이지, R6 마크2는 4칸으로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니까 2칸 밑으로 떨어지면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다음으로 터미널 차이, 둘 다 구성은 비슷한데요. 알파7-4는 풀사이즈의 HDMI, R6 마크2는 마이크로 HDM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 이야기, 사실 알파7 마크4가 발열에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는 완전 극초기에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했을 때 외에는 근 한 2년 동안 발열 경고가 뜬 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발열 꺼짐 온도를 표준에서 고로 바꿔주어야 오래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표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알파7 마크4에 4K 60프레임으로 1시간 이상 촬영을 하면 발열 경고가 뜬다고 하던데요. 개인적으로 4K 60프레임으로 그렇게 오래 촬영할 일이 있나 싶긴 해요. 그런 촬영이 있으시다면 애초에 M4냐 R6냐 여기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시네마 카메라나 캠코더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K 24나 30프레임 위주 그리고 클립 형태로 끊어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두 카메라에 대해서 발열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카메라 1:1 비교라는 것이 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두 카메라는 각자 어떤 영역에서 촬영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좋은 퍼포먼스를 가진 카메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제조사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에서 조금 차이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는 어떠한 카메라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카메라가 나쁜 카메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촬영 환경과 특성과 조금 더 맞는 카메라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정 카메라의 단점이나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R6 마크2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작업 흐름, 작업 효율이 좋은 카메라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는 여러 환경에서 유연하게 사용하기에 조금 더 괜찮은 카메라였던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열심히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두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여러 환경에 가지고 다니면서 투자도 많이 해봤고요. 저는 캐논, 소니 둘 다 좋아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